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5번째 이야기. 검사. 군대에서의 2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군대에서의 1번째 아침입니다. 아침 6시.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나는 군대에서의 1번째 기상납 할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상을 하자 별도의 일조점 없이 기관병이 와서 인원 파악을 하고 다시 식사당번 10명을 뽑아 밥통과 반찬통을 들고 가서 식사를 타오도록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식사당번 다음 번호 순으로 15명을 뽑아 식기당번 역할을 주어 모든 소대원 식기를 가지고 세면장에 가서 식기를 닦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기를 닦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었으니 식기를 닦는 15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30명의 소대원들을 감시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시병력의 임무는 식기당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식기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관병 이야기로는 입소연대 각 소대에는 식기가 부족한 곳이 있는데 이 소대원들이 식기 세척장을 일거에 덮쳐 식기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시병력이 좀 늘어서서 식기 세척조를 보호해야 하고, 만약 감시가 뚫려 식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감시조가 식기값을 물어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더니 군대라는 곳이 바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곳이 바로 훈련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입소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정들을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한 뒤 대기시키다가 훈련소에 투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검사 결과가 나쁘면 집으로 귀향하는 장정들도 간혹 있다고 하더군요. 기관병 말로는 귀향 조치돼도 내년에 다시 신검을 받고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고 하면서 괜히 머리 굴리다가 입대만 늦어져서 나중에 더 고생한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귀향 조치되면 대부분이 방위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내게 그런 행운이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동기들 말고도 많은 장정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보다 앞서 입대한 사람들인데 자이든 타이든 검사를 안 받았거나 못 받은 장정들이 상당수 있는 것입니다. 입소연대는 아무리 길어도 15일 이상은 대기시키지 않는다고 하니 아무리 빨라도 기껏 우리보다 2주 정도 먼저 입소한 고참인데 그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향도로서 내무반장을 도와 우리들을 통제하고 기관병들보다도 더한 위세로 우리를 드자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저들은 왜 저리 느긋할까? 전혀 바쁠 것 없다는 듯이 느긋한 그들을 보며 궁금했는데, 나중에 훈련소에 투입되고 난 뒤에야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군대에 온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훈련소에는 모두 7개의 훈련연대가 있는데 각기 연대마다 배출되는 훈련병의 보직과 부대 배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조건의 훈련연대에 TO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의 기억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빨리 검사를 끝내고 훈련소에 투입되는 것이 마치 빨리 제대라도 하는 양 서둘러 다니면서 검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최대한 입소를 늦추면서 그나마 조금의 자유가 남아있는 장정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소대대에서의 검사 종류는 신체검사, 기술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등이 있었는데 먼저 신체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체검사 장정, 집합! 내무반장의 전달에 우리는 자신들의 유일한 소유물인 세면백과 병역카드를 들고 서둘러 집합했습니다. 세면백은 어디에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검사를 위한 집합은 아무 기준도 없이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40여 명씩 끊어서 출발시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검사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자가 자신의 신체검사 용지를 들고 검사장을 각각 찾아다니며 대기자의 후미에 붙어있다가 차례가 되면 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검사를 위한 집합도 따로 없었고, 식사 시간이 끝나고 업무가 시작되면
자신이 받지 않은 검사장으로 스스로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는 병무청에서 실시했던 신검과 거의 비슷했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검사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이곳저곳을 찾아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이미 받은 검사장에 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해프닝도 있었고 또한 서둘러서 다니다 보니 신발들이 바뀌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 최소 수십 켤레의 신발 중에서 자신의 신발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신발은 집으로 옷을 보낼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자 어차피 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 더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짝이라도 맞는 것을 신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서로 짝짝이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녁이 되어 네모반에 돌아와 보니 한쪽 발은 구두를 신고 다른 발은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개 중에는 그나마 신발을 아예 차지하지 못하고 맨발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전 검사는 11시 50분이 되자 끝났습니다. 어김없는 국방부 시계, 군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길게 줄을 서 있어도 업무를 중단하고 위대한 짬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네모반에 돌아와 식사당번을 조직하고 식사를 타오고 배식하고 밥 먹고 식기를 닦았습니다. 밥맛은 여전히 쓰고 맛이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오후 업무 시작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시 신체 검사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신체 검사는 그렇게 서둘렀음에도 다음날 오전까지 하루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신체 검사의 마지막 순서는 예방주사 접종이었는데 곤충같이 생긴 주사기는 한 번에 3가지가 주사된다고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오른팔에 주사 1대를 더 맞아서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는 4대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술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완료한 사람 중에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기에 그리 번잡하지 않아서 검사장은 한가했습니다. 나는 보일러 학원을 잠시 다닌 경험이 있어서 공병 분야 보일러 기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관은 보일러 종류만 물어보고는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훈련을 마치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돌이켜보니 이곳에서의 기술 검사와 적성 검사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요식적인 순서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적성 검사가 끝나자 기관병이 우리들을 모아서 인성검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신검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감정을 위한 인성검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모두 150문항에 OX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비정상적인 답이 몇 개 이상 나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시험관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출제자의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상한 문제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신검 받을 때 한 번 했던 검사지만 다시 시험지를 받아 읽어보니 어떤 때는 내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성검사의 결과는 답안지를 제출한 지 얼마 안 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12월 10일 오후, 이로써 나는 입대한 지 이틀 만에 훈련소 입소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끝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검사를 마친 것입니다. 인성검사를 마치고 나온 검사장 앞에서 검사를 완료했다는 완자 도장을 팔뚝에 받은 우리들은 이제 완전한 군인이라도 된 듯 아직도 검사를 받기 위해 뛰어다니는 장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사제 인간이여 안녕. 1980년 12월 10일 오후, 모든 검사를 끝내고 완자 도장을 팔뚝에 받은 우리들은 곧바로 기관병의 통제 아래 검사장 앞 소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처음에 나를 비롯한 성격 급한 동기들은 검사를 끝내면 입소대에서 좀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다니며 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장정들은 사열종대로 집합. 완자 도장을 팔뚝에 받고 의기양양하게 검사장 문을 나서는 우리들 앞에 나타난 기관병은
특유의 새소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현실은 사정없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현역으로 결정된 우리들이기에 우리를 다루는 기관병들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당정들 중에는 입소대 대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하여 개중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어서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관병들에게 인간적인 면이 조금은 있었으나 이제부터 그런 걱정이 없어진 그들에게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었습니다. 검사 기간 동안 우리들은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가지고 다녔기에 검사가 끝나는 대로 네모반에 다시 갈 필요도 없이 집합할 수 있었습니다. 40-5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되자 기관병 2명이 우리를 인솔하여 검사장 뒤쪽 숲속에 있는 허름한 창고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앞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온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급한 성질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창고 앞에서 군복 등을 지급받아 장정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선 병력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제법 그럴싸하게 저벅대며 퇴장하고 그 자리에 우리들이 정렬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민간인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것이다. 이 보급품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낸 피와 같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급품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서 사용하며 특히 손망실에 주의하라. 중위 계급장의 장교가 나서서 짧지만 장황한 훈시를 끝내고 보급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품 지급이라는 것이 완전히 억지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대식인 것입니다. 군화는 발 사이즈만 물어보고는 한 켤레씩 던져주는데 나중에 모두들 신어보고는 크다느니 작다느니 한마디씩 했습니다. 군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 중, 소, 특대 등의 사이즈가 있는데 기관병들이 장정들의 체격을 살펴보고 제 딴에는 적당하게 던져준다는 것이 역시 엿장사 맘대로인 것입니다. 비논리가 논리로 통할 수 있는 곳, 억지가 사고를 지배하는 곳이 바로 군대라고 생각하니 점점 어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태초의 모습으로 민간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군용품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팬티, 러닝, 양말, 내복, 군복, 군화, 작업모 등으로 새로운 군인이 되어갔습니다. 군대 보급품에는 맞춤이란 없다. 따라서 몸에다 보급품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각각의 보급품에 자신의 몸을 맞춰라. 보급품의 크기를 두고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기관병들의 이론은 그 역시 군대식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옆 사람과 서로서로 바꿔가면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대충 맞는 것을 받았기에 그냥 입었는데 신문칠의 군화가 조금 작은 듯 싶었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은 뒤 우리들은 우리가 입고 온 민간인 옷들 중에서 속옷과 신발은 쓰레기장에 버리고 나머지 옷가지들은 포대종이 같은 포장지에 싸고 여기에 주소와 이름을 적은 뒤 다시 이것을 그물 같은 망에 넣어서 꼭꼭 눌러 부피를 줄인 다음 꽉 묶어서 기관병들 앞에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우리들의 사유물이었습니다. 예전에 입대한 자식이 옷을 붙여오면 부모들이 잡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막상 당사자가 되어 사유물을 붙이려니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멀쩡하게 나갔던 자식이 옷만 집으로 되돌아온다면 어느 부모인들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민간인, 아니 군대 용어로 사제인간의 탈을 벗고 완전히 국가의 관물인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어느 형이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시골 노인이 군인들이 많은 마장동 버스터미널에서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얘야, 여기는 사람은 없고 맨 군인들 뿐이구나. 그렇습니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군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나니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더구나 같이 입대한 동료들 중 제일 먼저 군복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를 으쓱하게 했습니다. 사실 군대라는 곳이 1등도 꼴찌도 모두 괴롭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참의 짬밥이 필요했지요.
7번째 이야기. 아듀 입소대대. 보급품 지급은 일대 폭풍처럼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도대체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몸에 걸쳤던 사제물건은 모조리 벗어내고 국방부 물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신분도 장장에서 군인으로 변하였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은 우리들은 어깨에 병역 카드를 꽂고 진짜 군인들처럼 줄을 맞춰 저벅저벅 군화 소리를 내며 걸었습니다. 아직 검사를 끝내지 못한 장정들은 우리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우리의 기쁨이 길게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인솔한 기관병은 막사 앞 소연병장 앞에서 우리를 정지시키고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훈련소에 투입될 것이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집합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집합하도록 해라. 우리들은 네모 안에 들어가기도 멋쩍어서 그냥 얼쩡거리며 연병장 주변에서 대기했습니다. 이미 모든 소지품은 들고 있었고 또 사복 입은 장정들만 있는 네모반에 군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집합 명령이 떨어진 것은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저녁 식사도 배식되지 않더군요. 12월 10일. 시간은 벌써 오후 6시를 넘어가 짧은 겨울해가 이미 기울어 사방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공포의 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소한 기관병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호령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분별 없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렬 종대로 좌우로 정렬. 앉아 번호 20번 이후는 우측으로 헤쳐 모여. 동작 봐라. 머리 박아. 원위치. 앉아 번호. 도대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듣기 힘든 욕이 난무하고 걷어채이고 주먹질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퍽퍽 들렸습니다. 어느새 와서 걷어찼는지 내 정강이도 불이 붙듯 뜨거운 고통이 전류처럼 온몸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들이 훈련소에서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호송병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우측 팔뚝에 찬 호송이라는 완장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우리들은 완전히 기가 질리고 얼이 빠져서 아무 소리도 못한 채 이리저리 몰렸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아는 친구들끼리 붙어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험난한 군대 생활에 아는 사람이라도 곁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행위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소박한 꿈도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앉아 번호. 짝수 번호 10은 우측으로 헤쳐 모여. 좌우로 번호. 볼수 번호 5는 좌측으로 헤쳐 모여. 이렇듯 이리 끊고 저리 끊어서 뒤죽박죽을 만들다 보니 결국 내 주변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귀신 같은 호송병들의 정렬 방식은 우리 모두를 전혀 남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 홀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 이윽고 정렬이 끝났는지 인솔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 지적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을 우리들은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을 안고 훈련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수대 정문을 나서자 호송병들이 악쓰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행군 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소리가 작든지 부대에 도착하기 전에 군가가 끊어지면 즉시 현찰 박치기가 들어간다. 군가 시작. 민간인이라도 거의 알만한 군가이기에 우리들은 목소리를 돋우어서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어쩌다 매스컴을 통해 들을 때는 멋지고 힘차던 군가가 막상 군인이 된 내가 부르려니 처량하고 한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질없는 생각도 머리에 스쳤습니다. 걷어채였던 정갱이는 불이라도 붙은 듯 화끈거렸고 신문칠의 군화보다 큰 발은 쥐어오는 가죽 신발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얼이 빠져버린 정신은 세상에 거꾸로 매달린 듯 어지러웠습니다. 2박 3일간의 수용연대 생활을 돌이켜볼 여유도 없이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조차도 못한 채 누구는 절룩이며
누구는 울먹이며 입으로는 진짜 사나이를 불렀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군대 생활. 이제 그 실체의 껍데기를 겨우 맛본 것에 불과하거늘 아직도 무수히 남은 군대 생활. 그 남은 날들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진짜 사나이의 가사처럼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수한 질문과 자답 속에서 우리는 수용연대를 뒤로하고 훈련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10일 그날 밤의 일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